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입을 것 먹을 것 줄여가며 10년을 모아서 집을 사러 가면 집값은 다시 10년간 일해서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 올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청년입니다. 모든 영상이 다 중요했지만 오늘 영상은 특히나 더 중요한 내용이 다뤄지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계속 언급했던 건축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알아야 대비하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을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 정확한 수지 분석을 통해 좋은 땅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둘째, 건축 경험이 풍부한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한다. 셋째,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자기 자본만으로 진행한다. 이론적으로 이렇게만 시행하면 안전성이 확보된 사업 수단이 됩니다. 좋은 땅에 실력 있는 사람이 대출 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집을 지으면 사실상 천재지변이나 금융위기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리스크가 아니면 다른 위험 요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만일 끝까지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 해도 땅과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자영업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안전한 사업 아이템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폭락하면 어떡하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영원히 건축이라는 사업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야 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폭락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 난 잘 모르겠다, 체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할 줄 알고 집을 안 사고 있었는데 반대로 폭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아니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2억을 주고 살 수 있었던 집을 4억 주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4억 가지고도 서울에서 괜찮은 집 좀 사려고 하면 턱도 없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된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 돈 2억이 1억으로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잠깐 집값이 떨어졌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올랐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2억짜리 집이 3억이 되더니 6억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원하던 대로 부동산 폭락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6억짜리 집이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다시 2억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까지 떨어질까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입을 것 먹을 것 줄여가며 10년을 모아서 집을 사러 가면 집값은 다시 10년간 일해서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이자 때문에 은행의 노예가 돼야 합니다. 그마저도 정책 잘못 만나서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면 버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집값의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현재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도박판이 되어버렸고 이곳에 살고 있는 이상 누구도 베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베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뒀더니 내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있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도박판에 참여하지 않는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의 가치 하락을 지켜낼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전문가에게 의존하려 했다가는 전문가를 빙자한 사기꾼의 배만 불려줄 뿐이죠. 언론들은 본인들을 스폰서해주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전문가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집이 없는 전문가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설령 진짜 전문가를 만났다 해도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판단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스스로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운용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폭등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돈을 벌어 기뻐하고 있을 때 혼자 쓸쓸하게 후회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죠. 여러분의 돈의 가치는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폭락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앞으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자주 언급되죠. 미래의 학자들이 앞으로의 경제 동향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도구 중에 인구 통계학이 있습니다. 인구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부동산 생태계를 아무런 개입 없이 그대로 놔둔다면 그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질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흐름을 인간들이 바꿔놓는다는 거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 중에 집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자산 가치가 오르기를 바랄까요?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20억짜리 집이 10억으로 하락하면 자기 재산 10억이 증발하는 건데 이런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려줄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꿈꾸지만 본질상 이기적인 존재죠. 그렇다면 정치인 중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이타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나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죠.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와 빌라를 구분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투자적인 목적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빌라 등의 신축 주택은 투자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주거 용도로 접근하는 수요들이 주를 이룹니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과 빌라를 사는 사람은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계속 아파트를 고집하듯이 빌라에 사는 사람 또한 본인들의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축 주택은 부동산 경기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신축 빌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원당역 부근에 있는 빌라의 예인데 최근에 한 달도 안 돼서 10개의 물건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걸 수익률로 바꿔 이야기하면 믿기 힘든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첫 번째, 아파트가 투자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면 빌라의 경우 생필품의 개념이 더 커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요즘 빌라들 정말 잘 짓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와 비교하면 집 자체의 품질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값이 올라 빌라밖에 선택할 수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